시간입니다. 박수야!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최성애, 존 가트맨 박사, 그리고 조벽이라는 이 세 분이 이 책을 같이 쓰셨거든요. 이 책은요, 이 세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존 가트맨이라는 분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두 분 한국 사람인데, 이분은 외국인인데, 저는 감정 코칭이라는 이 책을, 이게 그냥 책 제목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거를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그리고 이분은 감정에 초점을 둔 관계 연구의 최고 권위자시고요. 감정 코칭이라는 거를, 이런 걸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책을 쓰신 최성애, 뭐라고 해야 되지? 작가님? 이분은요, 아시아 유일의 가트맨 공인 치료사세요. 그리고 또 조벽이라는 분은, 이분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최성애, 조벽, 이 두 분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감정 코칭을 하는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겠잖아요. 잠깐만 봐도 다들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시고요. 몇 분짜리 그 강의를 봐도 있잖아요. 굉장히 왠지 내가 편안해진 것처럼, 이분 뭔가 열반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분들 동영상 강의를 보니까 와, 내가 대단한 책을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2005년도에요 MBC 스페셜 다큐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게 소개가 되었대요. 소개가 되었는데 전국에서 문의가 온 거예요. 나도 좀 가르쳐주라. 그 중에 한 군데 여수도 있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나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도 가르쳐주세요.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를 가르치고 여러 사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모아놔서 사례에도 넣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지금 독서리더 과정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데 이게 필수 도서로 몸 본계적이라는 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딱 보자마자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한 1, 2년 전에 이 책이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아이를 위한 진로 코칭이라는 책을 저희 함께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책 보니까 이건 감정 코칭이잖아요. 그냥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이 책을 정말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읽으신 저희 선배님들께서 이게 막 후기를 올려주신대요. 김정선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같은 반에. 김정선 선배님이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다가 혼자 읽으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또 김은선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은선 선배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온 가족이 같이 울면서 막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변화됐다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더 막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책을 진짜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저를 정말 깨우쳐주는 책이었어요. 제가 한 세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부모가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이에요. 아이의 감정, 속마음을 읽지 못하고 행동만을 본다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큰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기분을 좀 받아주고 이해해달라고 울고 보채고 때를 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도 부모들은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에만 반응합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부모조차도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주지 못하고, 나 또한 자라오면서 내 감정이 많이 무시당했었겠구나. 과연 우리 부모는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 부모님들도 모르고 우리 부모의 저 밑에 조상님들도 다 몰랐을 텐데 이걸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이에요. 107쪽. 네. 여기에 보면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이 나와요. 축소형 부모, 억압형 부모, 방임형 부모, 그다음에 토치형 부모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행태를 봤어요. 제가 하는 일에서 제가 약간 부모 같은 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저는 방임형 부모인 거예요. 방임형 부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내가 다 그 감정은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한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단락에 보면 감정을 마음껏 누리고 표출하고 살았으니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은 행동의 한계를 인식해야 가능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 언제나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행동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가 문제일까 이 일을 하면서도 다 열심히 사람도 공감 잘해주고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나로 인해서 뭔가 영감을 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잘 챙겨준다고 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잘못된 부분은 한계를 지어주고 알려줬어야 됐는데 스스로 깨닫겠지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하게 될 거야. 언젠간 스스로 깨우칠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고민을 하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있잖아요. 알아서 깨닫기 짜는 부분을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성향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예요.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에 대한 건데요. 순종형 아이, 그다음에 체제 거부형 아이, 대기 만성형 아이가 있어요. 저는 이 순종형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순둥이형 아이인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이 없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래서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커피숍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여기에 나온 부분 있잖아요. 순둥이형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방긋방긋 잘 웃어 뭐 부모를 뭐 행복하게 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읽어주면서 엄마 아들이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그랬지! 우리 아들 우리 철호 진짜 아기 때 너무너무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다. 뭐 할 손 댈 게 없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엄마! 엄마 성격도 그렇죠. 나도 그렇지. 엄마 그런데 책을 보니까요 순둥이형 아이들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억압돼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 마음을 끌어내줘야 된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돌아가신 니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척들한테 나를 그렇게 바뀌었어 하시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시어머니 성격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순둥이형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도 순둥이형인가 봐. 그래서 돌아가신 니네 시아버지가 친척들이 오면 나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정순이는 우리 정순 시어머니 이름이 정순이거든요. 우리 정순 씨가 이러니까 좀 부탁드려요. 이런 부분 해주세요라고 항상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들이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래 주연아 부탁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세 가지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 부분을 제가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또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론나비에서 50대 후반 어떤 선배님께서 딸에게 과거에 본인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대요. 사과를 하시니까 딸이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엄마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사실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딸도 순둥이였나 봐요. 성인이 되었을 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엄마 그때 뺏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반항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부모가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인정하지 못해서 어른은 내가 실수를 인정을 하면 그게 나중에 이게 체제가 무너질까봐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본인이 너무너무 깨달아서 그날 바로 전화를 하셨는데 딸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같이 펑펑 울면서 엄마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방이면 또 부모였는데 고쳐야겠다. 나의 실수도 항상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딸하고 캐캐 묵은 그거를 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적용을 했어요. 그 저희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명함 있잖아요. 명함을 디자이너한테 맡겼는데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저기 보면은 그 나비에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도 빠졌어요. 몇 번이나 틀렸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받고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더 잘못되어 있어요. 누군가한테 명함을 줬는데 저 번호가 왜 이래요? 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몇 번이나 실수를 하고 저한테 줬는데 또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과정은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날까 라고 해서 그걸 찾으러 갈 때 딸기를 사갔어요. 딸기를 10,000원어치 한 바구니에 사가면서 제가 그 사무실 가면서 실수해서 속상하셨죠? 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에는 저한테 딱딱하게 대하던 분이요.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실수했는데 왜 이런 걸 사오세요? 하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분의 실수했지만 마음을 읽어줘서 이게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한 점이 또 저는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남편이 그런 성향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위기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4월 10일이면 저는 항상 이혼 통보를 받았었어요. 매년마다 4월 10일 날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밥 먹자 하면은 밥 먹으러 가서 이혼하자. 네, 저는 항상 이혼 통보를 이혼하는 날이었거든요. 받았어요? 네, 그날이 이혼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어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우리 남편이 날 싫어하는 것 같진 않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읽었고 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게 남편한테 했던 행동들이 감정 코칭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되게 웃긴 건데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전화해서 진짜 화를 내면서 막 몇 달씩 얼굴 안 봐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남편이 전화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감정 주체를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낼까? 분명히 무조건 나쁜 마음은 아닐 거야. 걱정돼. 그러면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맨날 집에서 같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화내는 거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대받아치기 시작을 하고 모든 언어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화낼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은 이거지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성질내다 말고 피시고 화내다 말고 피시고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진짜 막 어이가 없게 화를 많이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씩 웃어요. 제가 어머 고마워 막 욕하고 있는데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내다 말고 뭐 고마워 막 이래요. 이 부분 진짜
진짜 내가 잘 보는 거 맞다. 근데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거 지적해줘서 고마워.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랑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이혼을 어느 날 한 몇 년 전부터 제 생일날 이혼하자는 소리를 안 해요.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내 낚시, 우리 낚시밖에 없어라는 지금 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게 감정 코칭이었네 라는 생각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감정 코칭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어서 더 남편에게 감정 코칭으로 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감정 코칭하는 5단계가 나와요. 하나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해주고, 감정이 생겼을 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순간 절대 포착해서 잊지 말고 포착해서 기회로 삼아라. 3번째로 공감하고 경청해줘라. 그리고 4번째 아이가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상대방이 표현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이 5가지 감정 코칭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내가 배워서 남들에게 써보고 내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실천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도 감정 코칭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이 책 한 권 읽고 배워가지고 나도 남들에게 감정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